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행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가서 이제 4주차 강의를 오늘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배워야 산다 방송 총 4주치 방송할 내용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또 벌써 이제 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번 1월달에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께 드렸던 이야기는 사실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올해 장은 작년과 비교하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시장에 어디 하단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은 열려 있고요, 하단은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올해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새해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또 마찬가지 관점에서 일단 재료 매매에 관해서, 재료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짧은 시간이고, 사실 뭐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실제로 1시간도 안 되고요.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래도 또 압축을 해서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또 뭐 어떤 매매를 사용하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미증시가 하락을 했고, 국내 증시 역시 오늘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일부 좀 하락을 했는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의 과정에서 이제 지수의 뭐 전환 과정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뭐 매물대에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드렸었고요. 하지만 하단이 막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도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재료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제가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정 매매라 그래서 좀 스윙과 관련된 매매 조건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스윙 매매는 사실 장이 좋을 때가 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더 나은 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또 권해드릴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와 본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뭐 재료가 뭐냐, 이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제가 오늘 그 몇 종목만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오늘 오전에 뭐 콤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콤텍 시스템이요. 자, 일단 일봉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저가 주기는 합니다. 1,000원 미만 종목이긴 한데, 뭐 그래도 거래대금은 뭐 한 700억 정도 많이 나왔어요. 장중에 24%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12%, 그러니까 꼬리 길이가 한 절반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의 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 차트요. 여기를 보시면, 자, 이렇게 분 차트가 움직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만 제가 확대를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만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 캔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캔들이요. 자, 이 캔들. 이 캔들이 출현한 시간이 10시 10분입니다. 10분이고, 이 캔들이 시초가가 마이너스 0.25%였는데 6.09%까지 1분 만에 6% 정도 상승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캔들이 출현하고 나서 주가가 그 다음 캔들에서는 크게 이제 조정을 좀 바로 이렇게 받았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쭉쭉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여기서 이 타이밍에 올라갔을까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이때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0시 10분입니다. 10분. 자, 콤텍 시스템이고요. 화면을 이렇게 좀 크게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글자도 조금 크게 해보고요. 자, 이게 이 종목이 10시 10분에 나온 뉴스가 있어요. 자, 보시면 10시 10분 1초에 나왔네요. 뭐 콤텍 시스템이 뭐 엔비디아 투자, 뭐 나사 공급, 글로벌 AI 반도체, 뭐 하여튼 제목이 굉장히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자극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AI 반도체 업체인 뭐 어쩌고 저쩌고, 아시아 총판권을 보유한 콤텍 시스템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사가 쭉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이 나온 거죠. AI,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었다가 코인이 이제 좀 빠지면서 작년엔 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었죠.
그랬다가 올해 1월 달에 이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또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하게 원래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하던 종목이 갑자기 그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장중 재료가 나왔던 거죠. 참고로 저는 이렇게 장중에 특징주가 뉴스가 나와서 뭐 사실 뉴스를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없고요. 만약에 봤다고 하더라도 저도 뭐 장중에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는 검색식을 활용해서 좀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오늘 그것까지 소개를 해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뭐 검색식 같은 거에 걸려서 뭐 종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갑자기 뉴스로 인해서 급등을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는 절대로 추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뉴스 후의 흐름을 보고 뭐 매매할까 말까를 고민해 보고는 합니다. 그건 뭐 나중 이야기고 일단 재료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주가를 단번에 급등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저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몇 개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조금 반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또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종목인데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애플페이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있었죠.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제가 또 일정 매매로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는 뒤쪽에 일정 매매 오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재료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봉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윗꼬리가 무섭죠. 고가가 8% 거의 9%까지 올라갔다가 종가가 지금 마이너스 3%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걸 내가 고점에 추격 매수 들어갔다면은 굉장히 낭패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오늘 거래량이 지금 230만 주짜리 종목입니다. 230만 주. 그런데 여기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밀려버린 이게 지금 보시는 건 분 차트입니다. 아까 건 일봉이고요. 이 캔들 하나의 거래량이 70만 주에 1분 만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루어진 거래량이 230만 주인데 1분 만에 발생한 거래량이 70만 주가 넘게 발생을 한 거죠. 9시 26분입니다. 과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9시 26분 3초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전자금융 애플페이 전 카드사의 개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뉴스가 나왔었어요. 사실 이제 이런 뉴스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이미 2월 2일에 그러니까 애플페이 관련한 뉴스는 2월 2일에 다 나왔고 사실 그때 이제 수익을 챙기고 매매를 마무리 짓는 게 사실 저는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추가로 더 나온 뉴스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자, 그 뉴스를 보고 만약에 9시 26분 1초였나요? 그때 나온 뉴스를 보고 따라 붙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단언하는데 그 뉴스가 나온 순간 그 순간 보고 바로 매수 버튼 누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의. 전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뉴스 보고 바로 매수 버튼 누르는 거 저는 전혀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만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자, 이런 거 여기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점에서 들어가서 몇 초 만에 위에서 아래로 지금 한 10% 가까이 밀려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재료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추격 매수 상황이 되는 거죠. 몇 개 더 볼까요? 이번에는 그냥 이건 좀 무서운 상황이었고 무난하게 올라간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재료가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하츠라는 종목인데 자, 여기 11시 44분에 특징주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오면서 그 후로 이 종목은 이제 좀 탄탄하게 올라간 경우에 어쨌든 뉴스와 함께 11시 45분 한번 볼까요? 45분에 아마 그 즈음에 나왔을 겁니다. 시간대가 여기가 아니군요. 하츠가 2시 25분 요 하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뉴스라는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 HTS에 나오는 게 있고요. HTS 그러니까 증권사가 계약을 맺고 이제 뉴스를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있고 HTS에 뉴스가 나오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꽤나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간 경우고요. 요건 이제 HTS에 없던 건데 제가 가져와 버렸는데 마인즈랩 보겠습니다. 요거는 HTS에 뉴스가 딱 나왔던 경우예요. 그리고 뉴스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했다가 눌렸다가 뭐 이런 그림이 연출이 됐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거. 근데 지금 분명히 앞에서 이런 뉴스를 보고 매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매매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예, 맞아요. 장중에 갑자기 뉴스가 나와서 그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사실 잘못하면 보세요. 마인즈랩 같은 경우 AI 섹터인데 이미 주가가 그동안 쭉 올라가 있었거든요. 얘는 지금 이제 종가상 양봉으로 끝까지 올라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뉴스는요, 여러분 어떤 뉴스든지 간에 나 말고 누군가의 선취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뭐 요새 흔히 뭐 메신저 등을 통해서 뉴스를 빨리빨리 취합해가지고 아니요. 메신저에 나오는 뉴스들도요. 아무리 빨라봐야 뉴스 사이트에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정리한 사람이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주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제일 먼저 접할 수가 없어요. 그 기사를 쓰신 분, 그분이 제일 빨리 어떻게 보면은 그 뉴스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이건 무조건 선취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된통 당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종목처럼 말이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주가 상승의 요인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차트 값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렇죠? 차트 값.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 근데 이게 약간 제가 변화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뭐 최근에 한 2년 동안 매매일지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계좌 항상 공개를 하고 있던 거는 다 대형주로 매매를 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꾸준하게 장세 무관 수익 나는 걸 보여드렸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토마토에 처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2012년도부터였는데 저는 그때는 대형주를 매매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개별 급등주 위주로 매매를 했었고 그때는 상한가 제도가 15%였었죠. 16년도였나요? 15년도였나요? 상한가 제도가 이제 30%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는 이제 재료도 물론 보긴 보지만 재료보다는 차트 자체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해서 연구를 하고 대응을 하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했었는데 이제 특히 저는 상한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상한가나 뭐 장대 양봉, 거래대금 크게 터진 바닥권 차트들을 이용한 매매를 즐겨 했었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상한가 제도가 바뀐 다음, 즉 하루에 30%대까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된 다음부터는 조금씩 매매를 바꿔왔습니다. 왜 바꿔왔냐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30%예요. 절대 작은 폭이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상한가 2방. 근데 그런 게 상한가 2-3방이 나오다 보면 단번에 100%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사실 뭐 그 상황을 만들어준 이제 사실 지금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이제 좀 진부하다 싶습니다. 그런 건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누군가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챙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이제 저는 사실 눌림목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게 잘못하면 눌림목만 보고 기술적으로 들어갔다가는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더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쪽으로 제가 많이 매매가 변해왔냐면 사실 매매라는 건 변해야 돼요. 시장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나도 그에 맞춰서 바뀌어가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점점 중요시하게 됐던 건 뭐였냐면 바로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왜 상승을 할 수 있었느냐. 플러스 눌림목 매매라면 예를 들어 양봉 후에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음봉이 떨어졌을 때 그 종목이 주가가 상승한 재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재료가 과연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20대 시절이나 30대 초반 막 이럴 때는 저는 그 차트를 위주로 했지 재료를 그렇게까지 보지만 메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차트가 거의 매매를 결정하는 8-90% 요인을 차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차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 재료의 비중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재료. 마지막으로 수급. 아무리 차트가 좋고 재료가 좋더라도 나만 이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가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 차트, 재료, 수급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그럴 때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느냐라고 굳이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현재는 재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니 그럴 거였으면 2강, 3강에서 차트 값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고 재료 먼저 이야기를 하지 그랬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차트를 연구하는 거는요. 재료 연구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림의 형태니까요. 근데 재료는 제가 조금 전에 어떤 표현을 썼죠? 재료의 연속성. 그러니까 이 재료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겠는가? 이걸 보는 눈. 여러분 이게 그림처럼 표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수식처럼 표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수치화. 이거는 10짜리다, 20짜리다, 뭐 100점짜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연구한다는 거는 사실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고 결국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또한 재료의 강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게 얼마나 강할지, 약할지 이 부분도 짧은 기간에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적어도 재료를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는 한 1년 정도는 재료를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장에 제가 이제 재료를 정리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재료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실 때 재료 부분을 무시하시면 안 되고 정말 많은 시간까지 좀 그렇습니다만 뭐 적어도 당일에 뭐 급등을 했다라든가 시장에서 지금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2월 달 들어가서 약간 이제 힘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1월 달에 정말 시장을 뒤흔들었던 섹터가 뭐가 있습니까? 재료가 뭐가 있죠? 바로 AI죠. 그 다음에 뭐 로봇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증권형 토큰 뭐 이런 것도 많이 움직였었고요. STO. 뭐 그 외에 또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제일 강했던 건 AI가 되겠죠. AI가 될 텐데 사실 올해 1월 달의 시장은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재료 강도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재료 강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1월 달은 조금 신기할 정도로 그냥 재료만 있으면 다 가더라고요. AI라는 것만 키워드만 붙으면 다 올라가고 뭐 로봇만 붙으면 다 올라가고 이제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랑 비교하면 로봇이 조금 더 약하긴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증권형 토큰 붙어주면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료만 있으면 올라가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건 아마 또 좀 지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료의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따지는 상황이 분명히 또 연출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몇 가지 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이나 이럴 때 차트감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런저런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재료 때문에 올라갔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투자 경고가 올리고도 계속 주가가 올라갔었죠. 지금 1월 달에 AI 테마의 대장주로 움직이면서 2만 원 한 중후반대에서 12만 원까지 주가가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AI 테마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고 셀바스 AI 이런 것도 마찬가지 AI가 될 것이고요. 로봇 테마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었고 이런 게 이제 재료가 되는 거죠. 갤럭시 머니트리 이것도 이제 증권형 토큰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었죠. 상대적으로 로봇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약합니다만 재료인데 자 이걸 한번 볼게요. SI 리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서 갑자기 상한가를 만들어줬거든요. 자, 저가주긴 합니다만 상한가를 만들어준 재료가 있겠죠. 그쵸?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자면은 이건 역배열 중에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가 가득 있는 상황에서 상한가를 만든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 값이 별로인 경우에 재료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차트 값이 별로인 경우 그러면 이런 종목을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에 하더라도 얘는 지금 그 후로 별다른 액션은 없습니다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능한 한 싸게 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목표 수익도 좀 짧게 잡아야 될 것이고 이런 식의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값을 본다라는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게 재료가 뭔지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진 않을게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몇 개 더 보도록 하죠. 한국테크놀로지.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자, 여기서 투매 상황이 연출이 된 다음에 반등이 나왔어요. 물론 V자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강하게 밀려 내려가 버리게 되면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곤 합니다.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요. 앞에서 봤던 테마주들처럼 지속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했죠. 근데 때로는 차트 값에 크게 문제가 없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닥권 차트거든요. 역배열은 아니고 전환과정 마무리 지은 후에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그 후에도 별다른 시세를 못 내고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차트 값을 보고 그래도 이게 더 좋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거. 차트 이번에는 재료 자체에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1월 달에 주가를 많이 상승을 시켜줬는데 이게 그 급등을 할 때 시작점은 뭐였었나요? 여기 저점을 상승시키고 고점도 완만히 낮추긴 했는데 완만히 낮추던 자리를 이제 박스를 돌파하는 강력한 장대 양봉, 신고가를 그리면 양봉이죠. 이건 이제 당시 삼성전자의 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로봇주 대장으로 등극을 하면서 단번에 주가가 쭉쭉쭉 올라갔던 상황이 됐습니다. 차트도 좋고 재료도 좋으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림이 연출이 되었었던 거죠.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솔트룩스 같은 거 이거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차트값 기준으로는 역배열 기간에 비해서 여기서 받아주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사실 전환 과정이 완벽하게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좀 없는 경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좋다 보니 쭉쭉쭉 날아가 줬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재료가 좋을 경우에는 차트 값상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 경우는 좀 힘들어요. 재료가 뭐 그렇게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좋지도 않고 주목도도 떨어지는 종목이 단순히 차트만 좋다라는 이유로 뭐 한 방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한 방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커미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사실 이제 제 기준으로 하면 차트 값은 조금 부족한 경우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깔끔하게 전환 과정 이야기나 이런 거 정비율 초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다시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죠. 자, 이것도 사실 역배열 과정에서 물론 이제 많이 밀렸고 거래량 없이 떨어지던 경우라서 언제든지 튈 수 있기는 했습니다만 깔끔하게 전환 과정을 거치고 올라간 건 아닙니다. 다만 AI 테마가 1월 달에 붙으면서 같이 재료가 붙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이렇게 그냥 상한가 그리고도 또 쭉 더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재료가 별로여도 차트가 좋아서 가는 경우 없는 것은 아닌데 이거는 상승의 한계가 좀 있는 편입니다. 반면에 차트가 별로여도 재료가 좋아서 가는 경우 이 경우는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저는 기왕이면 뭐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차트까지 좋은 상황에서 재료까지 좋은 게 붙어주는 경우들이 제일 좋은 경우더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걸 왜 이야기를 하느냐? 베팅 때문에 그래요. 비중 베팅.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비중 베팅이라고요. 비중을 내가 크게 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 똑같이 5%를 벌어도 비중을 많이 넣은 거랑 작게 넣은 거랑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좋아도요. 차트도 괜찮고 내가 보기에는 재료도 괜찮은데 수급이 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재료 매매를 할 때 가장 딜레마가 되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재료가 나는 좋다고 판단을 했는데 시장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 나는 나와야 되거든요. 뒷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매매가 무엇이 있느냐 그 부분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재료를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매매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시나리오 매매라고 명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매매. 자, 시나리오 매매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사실 재료 이용한 매매 원리 정말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시나리오 매매라는 거는 장 전에 재료가 나왔어요. 장 전에. 그러니까 뭐 자고 일어났더니 간밤에 나온 뉴스일 수도 있고, 전날 장 끝나고 나와서 나온 호재일 수도 있고, 오늘 장 전에 나온 호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뉴스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종목이 있을 경우, 혹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 뭐 AI 테마든 뭐 이런 것들 주목받고 있고 관련 섹터가 내가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종목이 주목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 종목은 재료가 이러이러하니까 이거는 시초가부터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시초가에 매수를 해보겠다. 시초가에 아침 9시 땡 할 때 시장가로 매수를 해보겠다. 아니면 뭐 9시 출발하고 나서 바로 뭐 주문을 넣을 수도 있고 어쨌든 시가 근처. 혹은 장중에 뭐 예를 들어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이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가 그러니까 눌릴 때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눌린 게 다시 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내가 어떤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시나리오를 짜고 준비하고 매매를 하는 것들이 됩니다. 저는 이제 오전에, 그러니까 제가 늘 하고 있는 대형주 매매 말고 어차피 대형주 매매 같은 경우는 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10시 전에 다 끝나고 그 10시 대부분은 조금 더 압축을 하면 10시 전에 끝나는 매매에 거의 뭐 7, 80%가 또 9시 반 전에 끝나거든요. 오늘도 뭐 10시 전에 한 종목만 매매를 해봤었는데 거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늘 하고 있는 대형주 매매와 그다음에 시나리오 매매가 시간대가 겹치긴 하지만 크게 뭐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매매 종목이 자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경우니까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분명한 건 오전장은 개별 급등주들의 경우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등락이 심합니다. 정말 이 종목이 날아갔다가 밀렸다가 날아갔다가 밀렸다가 이런 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대응하려고 하면 되게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마 전부터 다시 개별 급등주 매매들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주목을 했고 작년에 4월 초에 당분간 멈추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이유. 왜 그랬죠? 장이 이제 계속 빠질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다 보니까 굳이 하방 베팅도 안 되는 개별주를 매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지금은 이제 개별주를 이제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 모의 투자로 매매를 보여드리는 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권 전문가는 모의 투자로 매매한 내용만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의 투자로 하는 겁니다. 이 모의 투자로 매매하는 거는 항상 당일 매수 매도로 그냥 깔끔하게 청산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하는 것들은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오전에 매매를 해서 끝낼 수 있는 즉 시나리오 매매를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오늘 겁니다. 오늘 거. 오늘 뭐 이렇게 매매가 있었고 오늘 거. 그다음에 전날은 2월 3일 지난 금요일이죠. 이날은 손절도 있고 수익도 하나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2월 2일은 뭐 이런 식으로 매매가 있고. 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러니까 뭐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릴 종목이 있기는 있어요. 뭐 1월 25일 뭐 이때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26일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이제 뭐 이런저런 27일은 매매가 없군요. 뭐 이런저런 매매들을 계속해서 지금 해가고 30일도 안 했네. 뭐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매매를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매매를 했던 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뭐였냐면 오늘 것도 있는데 오늘은 사실 시나리오 매매는 아니고 오늘은 차트 이용한 매매라서 이게 좀 그러니까 재료 이용한 매매가 아니라서 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NP 하나는 NP인데 자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차트가요. 자 역배열로 밀리다가 전환 과정이 전개되는 자리에서 재료가 장 전에 미리 좀 이제 그러니까 나와 있던 재료입니다. XR 테마 관련해가지고 재료가 있었던 경우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초가 매수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시초가에 샀으면 정말 좋았을 뻔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시나리오 매매다라는 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초가에 샀으면 4.86% 출발한 다음에 거의 상근처까지 갔으니까 수익이 엄청났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초가 매수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시초가 재료 매매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시초가만 높게 그러니까 잘 출발하고 이렇게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시초가 출발하고 좀 수급을 보고 접근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성향입니다. 성향. 바로 시초가 매수는 특수 상황이 있긴 합니다. 바로 무조건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지난주에 월요일에 제가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다음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시초가부터 밑으로 그냥 바로 쭉 긁어서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시나리오를.
쭉 긁어서 다시 시초가까지 올라오니까 수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를 했었는데 그런 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보통은 저는 이제 상황을 좀 보고 삽니다. 2월 3일인데 자, 이날 이제 분 차트를 보시면 아침에 시가 출발하고 나서 저는 이제 이게 여기가 시가선인데 그러니까 이런 매매의 경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재료가 있을 경우 시가 출발해서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가 출발하고 눌렸다가 좋은 재료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양봉 전환할 때 여기서 사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봉 전환할 때 시가에 사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승을 하면 여기 지금 이평선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뭐 이평선이 이렇게 있다 치면 아예 상승을 하고 나면 눌림목이 형성이 될 때 이평선 등을 이용을 해서 분할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파할 때 눌렸다가 다시 넘어가네. 저는 이제 이걸 돌파할 때 아마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돌파할 때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돌파할 때. 그래서 뭐 적당히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경우예요. 근데 이제 같은 테마로 이건 이제 뒤에서 제가 재료 매매 위험성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선익 시스템 이것도 있습니다. 같은 테마였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재료 때문에 마찬가지로 들어갔다가 사실 일봉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윗꼬리도 있고 이렇게 신고가가 아니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본 종목은 고점 다 돌파를 한 거고 이거는 아직 매물대 돌파가 안 된 경우인데 제가 조금 이거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이거 이제 눌림목에서 제가 받았다가 이걸 깰 때 손절을 했었나?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재료 때문에 들어갔던 건데 이제 이게 사실 MP가 그날의 테마 대장이었고요. 같은 테마 내에서 그것만 하고 그냥 끝냈으면 깔끔한 건데 괜히 무리를 했던 거죠. 근데 뭐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해서 다시 손실을 다 복구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시나리오 매매 상황이 돼요. 오늘 같은 경우 이건 제가 매매를 하지는 않았는데 자 아이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재료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 여기 고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재료를 알고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고점을 돌파하면 거기서 사볼까 말까를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를 해보는 겁니다. 미리. 대신 그 재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하겠죠. 지금 보시는 건 분 차트고 아까 말씀드린 고점 근처가 캔들의 고점 근처가 이 정도입니다. 그럼 내가 돌파할 때 사볼까? 돌파 후 눌림목이 형성이 되면 사볼까?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는 게 시나리오 매매가 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유비케어.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사실 유비케어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여기서 사는 게 사실 더 낫기는 합니다. 이런 데서 더 나은데 뒤에 이제 제가 종가 매매랑 그 다음에 장대양 눌림목 매매 파트에서 재료 이용한 거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 파트에서는 재료를 알고 있다면 시초가에 붙을 수도 있고 뭐 여기 돌파할 때 붙는 걸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자, 근데 일단 이 매매는 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오전장에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시장에 수급이 강한 시간대가 오전이거든요. 중간장에 제일 수급이 없고요. 그리고 오후 한 2시 이후 2시 반 뭐 이렇게 되면서 또 수급이 다시 살아나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침에 1시간 정도가 수급은 제일 강해요. 호재성 재료가 있을 경우 재료 가치를 판단한 후에 시초가, 돌파, 눌림목, 공략 등이 일반적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를 계속 보여드리기는 합니다만 사실 난이도가 높아요. 제가 구사하는 매매 원리 중에 난이도는 이게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아서 잘못하면 또 추격 매수할 수도 있고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그 재료 관련해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처럼 추격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되게 좀 위험합니다.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정확히 모르시는데 따라 하시다가 다치실까 봐. 그냥 오전 시나리오 매매, 그러니까 재료를 이용한 매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 싶으시면 이거는 재료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고 차트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정말 소액으로 연습을 장기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지금 재료 매매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쪽을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비전업이신 분들의 경우. 요거는 이제 오후 시간대에 주로 하게 되는 매매입니다. 오후 시간대에. 종가 매매라고 적어놓기는 했는데 종가에 산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뭐 상황에 따라 종가에 살 수도 있겠지만 종가 매매가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제가 예전에
즐겨하던 것도 크게 따지면 종가 매매인데, 예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던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본 차트 같은 경우에 이게 음봉을 그리고 있을 때, 이렇게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 음봉 그리고 있을 때 장중에 오후 시간대, 이거 1월 30일이죠. 분 차트 잠깐만 볼게요. 1월 30일, 이건 오후에 꼬리를 단 게 아니라 오전에 꼬리를 달았네요. 오전 말고 오후에 꼬리를 달아줄 수 있는 종목들의 경우 아래 꼬리에서 미리 잡아 들어가서 그 다음날 수익 노리는 매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상한까지도 바뀌기 전에는 거의 뭐 제 매매 둘 중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둘 중 하나는.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시장의 변화, 제도의 변화 등과 맞물리면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매매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봉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 사서 가져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종가 매매라기보다는 뒤에서 설명드릴 약간 그 장대 양봉의 눌림목 매매랑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종가 매매는 주로 오후 2시 이후에 당일 재료가 있는 종목, 혹은 뭐 오전에 상승을 했다가 좀 뭐 눌림목이 형성이 된 종목들, 뭐 이런 것들, 혹은 이게 제일 어려운 개념인데, 재료의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종목이 있다면, 즉 지금 내가 매수를 들어갔을 때 종가까지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뭐 장중에 오후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거나, 이제 이것도 뭐 보는 신호들이 있겠지요. 그런 게 있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외 거래, 우리나라가 3시 반 이후에 시간외 거래고 4시부터는 6시까지 등락이 있는 거래 시장이 있죠. 거기까지 상승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매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루 더 홀딩을 해서 이 길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단기 대응이에요. 단기 대응. 종가 매매도 당일 또는 한 1박 정도의 스윙 매매 전략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쪽을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재료를 내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오늘 주도 섹터 내에서 혹은 재료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 오후 시간대는 오전 시간대보다 훨씬 종목의 움직임이 적습니다. 막 난리치는 종목들이 적어요. 그리고 움직임도 대체로 좀 더 느려요. 오전에 비하면 추격 매수들을 잘못할 가능성이 훨씬 적게 됩니다. 훨씬 적어요. 집중할 종목도 적어요. 그래서 매매가 저는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장 아침 빠른 매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차라리 오후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전 동안 또 매력이 있어요. 짧은 시간에 정말 큰 수익이 빵빵하게 나기 때문에 또 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렵다. 그래서 예를 좀 보여드리자면, 자, 시간이 40분이에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일정 매매인데, 일정 매매를. 자, 일단 오후 종가 매매 상황을 몇 개만 보면,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다 볼 수가 없겠군요. 자, 한국전자인증, 이 차트는 한국전자인증 만약에, 자, 지난 금요일 날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갭상승이 나왔는데 금요일 날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재료가 있고 하루 종일 횡보하던 종목이, 주로 이제 오후 매매는 이렇게 좀 횡보하던 종목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횡보하던 종목이 이제 흐름이 발생을 하면 따라붙는 것보다 눌림이 좋습니다. 눌림목에 사는 건데, 이제 이게 재료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게 또 시간의 거래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간의 일별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하겠습니다만 2월 3일에 시간의 거래에서 5.76%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매매라는 게 사서 내가 3시 반 땡이 아니라, 종가 베팅 하시는 분들은 다들 시간의 거래까지 재료가 연속성을 가지고 연결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날 시초가는 오늘이죠. 4.61%에 뜬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고가가 7.35%까지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냥 전날 종가 무렵 가까운 시간에 사서 시간의 거래까지 팔고 나도 되고, 오늘 시초가 근처에서 팔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종가 매매예요. 분차트는 그 전에 횡보가 베스트긴 합니다. 베스트. 그 전에 횡보가 한참 나온 것들이 제일 좋아요. 몇 개만 더 볼게요. AP위성. 자, AP위성 같은 경우도 자, AP위성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설명드릴 거랑 연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상한가 양봉 후에 눌림목이 형성된 경우예요. 눌림목이 형성이 된 경우인데, 이게 위성
테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이동통신 테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얽혀 있었어요. 분차트가 눌림목이 이제 하루 종일 눌리면서 오후 들어서 이제 머리를 조금씩 듭니다. 이게 재료가 시간의 거래까지 혹은 다음날 종가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겠다 싶으면 내가 이제 오후에 들어가 보는 것들이 대표적인 종가 매매 상황이 됩니다. 이것도 시간의 거래에서 한 2%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초가 출발 후에 상승까지 연출이 되었었어요. 이것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자, 42분. 하나만 더 보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볼게요. 제가 너무 앞에 시나리오 매매 파트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했네요. 신도기업보다 한국정보인증. 핀텔? 이걸 볼까요? 핀텔? 자, 핀텔. 자, 핀텔 같은 경우 2월 2일에 이제 오후에 흐름이 좀 발생을 했던 종목입니다. 오후에 이제 횡보를 하다가 재료가 있는 상황하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게 이제 오후 들어서 머리를 들어줬던 경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오후 종가 매매를 할 때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재료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매매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했고 아마 상한가를 갔었을 겁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추가 급등까지 팔고 끝내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오후 종가 매매가 돼요. 종가 매매. 자,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일정 매매. 제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거요. 확정된 일정이 있을 경우 선취매 접근. 확정된 일정.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는 뒤에 것도 있지만 요거의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보겠습니다. 좀 1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년 초반에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전 국민이 정말 이 종목의 청약에 웬만한 분들은 다 뛰어들었다 싶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근데 이 종목이 상장한 건 이제 1월 27일인데 그 전에 이런저런 절차들이 있었어요. 청약도 받고요. 기관 대상으로 수요 예측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당시에 22년 1월 7일, 8일이 아마 청약일이었을, 그 기관 대상 청약일이었을 것, 청약 수요, 수요 예측을 하는 날이었을 것, 수요를 받는 날이었을 것이고 1월 13일인가 4일인가가 아마 그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있어요. TCC 스틸,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한다라는 게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월 7일 이때가 아마 기관 수요 예측 시작된 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12월 달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누군가는 이게 정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선취매를 하는 겁니다. 선취매를. 혹은 마지막 수단으로는 이 청약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수요 예측,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눌림목이 형성이 됐을 때 접근하는 것까지도 마지막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전형적인 일정 매매예요. 확정된 일정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대충 뭐 3월 달에 한다, 4월 달에 한다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거는 일정 매매에서 날짜가 명확하게 정해진 재료들이 있어요. 정해진 재료. 그 재료가 있을 경우 그게 제일 좋아요, 하기가. 그 전에 내가 이게 선취매를 할 수 있는 재료인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재료일 때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이게 저는 그러니까 전업이든 비전업이든 하시기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시기 제일 좋다라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나라 M&D, 여기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라 M&D의 주요 대주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같은 날짜입니다.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때 14% 올라가고요. 그 다음날 음봉 그리고 이제 1월 13일, 14일 뭐 수요 예측 일 전에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렇죠? 그때 다 그랬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종목들이. 심지어 LG 화학 같은 대형주조차 2020 여기 보시면 대형주조차 여기 언제 딱 꺾였냐면 1월 13일, 그러니까 수요 예측 시작된 날 딱 꺾였어요. 그 전에 엄청나게 달리다가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일정 매매입니다. 일정 매매. 재료를 이용한 매매 중에 제일 권해드리고 싶고
난이도가 그래도 다른 매매에 비하면 훨씬 더 낮다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이것도 마냥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쪽이에요. 이쪽. 요번에도 정말 비슷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지어소프트를 볼게요. 이 종목을 제가 저는 이제 제 방송 중에 강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오소프트가 뭐냐면 오아시스 새벽 배송하는 업체입니다. 거기가 이제 곧 내일부터네요. 내일부터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매매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는 IPO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습니다만 올해는 그래도 시장이 좀 나아지고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좀 이제 올해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는 비교적 대여고, 그래서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관심을.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사야 돼요. 그 전에 수요 예측일이 정해지면 내가 여기서까지는 안 사도 괜찮아요. 신호가 나왔어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라고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날짜가 남아있어요. 수요 예측일까지. 그쵸? 분할로 내가 샀다면 수익이 크지요. 이게 전형적인 일정 매매 상황이 됩니다. 이게요. 이게. 자, 또 비슷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올해 1월 달에 일정 매매하기 또 굉장히 좋았던 재료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마스크 해제 관련해가지고, 그다음 작년에 중국이 작년 12월 달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봉쇄 해제. 그죠? 그럼 화장품주 주목받죠? 그리고 우리나라 마스크 1월 며칠이었습니까? 마스크 해제할지 말지 논의가 되는 날이 있었어요. 1월 며칠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날짜. 그게 정부에서 언제 간담회를 할 거다, 토론회를 할 거다 날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장품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스크 해제하면 화장품 더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재료 매매나 일정 매매나 재료 매매 생각을 해보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정보 일정이 있거나 이러면 되게 하기가 좋아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그런 걸 보고 나는 화장품주를 미리 매집을 해보자. 그러다가 1월 20일 전에 일정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조정받을 때가 많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매매를 마무리 지으시면 좋아요. 한번 화장품주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재밌는 그림. 12월 말 1월 한 날짜까지 해가지고요.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 연휴 이후 것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어소프트도 설 연휴 이후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저는 주목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 한국정보통신. 자, 이거 애플페이. 이 종목도 설 연휴 이후에,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아니 2월 초에, 그러니까 1월 25일에 간담회가 있었고요. 2월 초에 어떻게 할지 발표를 하겠대요, 정부에서. 날짜가 나온 거잖아요.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근데 크게 상승한 게 없어요. 이게 신호가 나온 거고, 1월 26일에 한번 신호가 나온 거고. 그럼 어떻게 해요? 분할로 사면, 발표하니까, 금요일날 발표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박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팔고 끝내면 됩니다. 이걸 또 가져가서 하루 더 봐야지, 이제 애플페이 들어오니까 더 갈 거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욕심입니다. 딱 요 한 종목에 주목을 했는데 이게 제일 잘 날아가더라고요. 다른 애플페이 관련 종목도 있었는데, 이유는 종목의 끼. 작년에 다른 애플페이 종목들에 비해서 이 종목이 제일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걸 볼 것인가. 리파인. 자, 이것도 이제 뭐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작년 말에 전세 대출 사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러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초에 정부 대책이 나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2월 2일에 이런저런 뭐 장관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법안 통과가 있어야 됩니다만, 그 전에 고맙게도 기회를 줘요. 이날 이거는 급등을 해버렸는데 그냥 먹고 나오면 되겠죠. 이런 게 바로 일정 매매예요. 여러분께서 제일 주목해 보셨으면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너무 먼 기간 이런 거는 좀 아니에요. 가능하면 1개월 이내. 제가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은 건 2주 이내. 가까운 게 좋아요. 너무 멀면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전부터 모아야 된다도 있는데, 저는 경험상 한 2주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 너무 멀어지면 돈이 묶이거든요. 그 돈 또 딴 데 써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확정된 일정이 있을 경우 선취매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인 재료 매매, 일정 매매가 됩니다. 비전업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권하는 매매. 그 다음 또 다른 거는 이제 상한가 또는 장대 양봉의 눌림목 매매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과거에는 10년 전에는 이런 걸 기술적 관점만 가지고 눌림목이 발생을 했을 때 매매를 할 수 있나 없나를 많이 따져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그 종목의 재료가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하고 매매하는 걸
선호합니다. 선호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게 비중 베팅 관련해서도 중요한 요소가 돼요. 예를 들어 시간이 없으니 몇 개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뭐 KTCS 자 이거 이제 그 KT 그룹의 AI 관련 투자 관련해서 상반기 중에 이제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고요.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 마침 1월 달에 AI도 또 주목을 받는 섹터고 눌림목에서 매수를 할 때 차트도 좋았거든요. 매수를 할 때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돼요. 예전에는 제가 10년 전에는 차트만 좀 샀어요. 재료 너무 따지지 않고. 지금은 재료 무조건.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매매 상황들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AP성은 봤으니까. 반면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상한가를 만들고 조정을 받을 때 이건 조금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요. 뭐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난방비 관련인데 문제는 지금 이게 나간 게 1월 말이고 정부에서 대책이 나와버리면 사실상 없어지는 재료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월 말이다? 곧 봄이 온다라는 거죠. 재료의 연속성이 있느냐? 좀 그렇게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갈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차트도 좀 그렇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바로 또 다른 수익 매매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이런 거 할 때 정말 이 재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특히 여기서 차트 값을 아주 중요하게 봐요. 전 이거 아니고는 안 합니다. 정배열 초기 1차 상승 후 첫 조정 외에는 장대 양봉이나 상한가 눌림목 매매는 안 합니다. 그 이상의 구간에서부터는 철저하게 시나리오 짜서 단기 대응만 해요. 홀딩 안 하고 첫 조정들 약간 KTCS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경우가 됩니다. 테마는 무조건 대장주만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러 종목이 같이 올라가면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일 장이 마무리된 다음에 당일 주도주 분석해야죠.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정말 몇 종목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 20분이면 끝납니다. 뭐가 잘 갔나? 어떤 재료로 갔나? 생각을 해보고 종목 분류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료의 연속성.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데 일단 초보분들은 일정 있는 거 위주로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일정. 이게 뭐월 뭐일에 뭐가 있을 거다. 혹은 뭐 몇 월 초에 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재료가 살아있는 것들 중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일정 매매를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정들을 매일매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게 물론 이 중에서도 아까 오전 시나리오 매매가 제일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뭐 좀 뺀다고 치더라도 저는 즐겨 하지만 솔직히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소액 연습 매매가 필요한데 그 외의 것들도 일정 매매나 이런 것들도 무조건 쉬운 건 아니에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작은 금액부터 연습을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4강의 강의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수익 정말 많이 내시길 바라고요. 하시는 매매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